안녕하세요. 시국TV입니다. 서남열입니다. 김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국방 소재를 가지고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시국TV인데요. 오늘 다소 생소하실지도 모르지만 항공우주작전본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방문을 해서 한미 장병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 참 좋았습니다. 지하 벙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공군 출신이라 거기도 많이 가보고 현장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본부 영어로 쓴 걸 보니까 Korea Air and Space Operating Center 그러니까 센터예요, 센터. 네. 그러니까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미 7공군 사령부가 있고 한미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 그러니까 그 뒷 배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크가 있는데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 공중 작전은 전작권이 전환이 되더라도 그 공중 작전의 우세권을 미 7공군 사령관이 이제 공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미 연합으로 근무하는 벙커에 갔다. 상당히 이례적인 비밀 장소를 양국 정상이 작전 조종실에서 그런 거를 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DMZ나 최전방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손질하고 망원경 보고 선글라스나 지휘봉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항공우주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과거에 그 장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들어서자마자 앞에 스크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물체가 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으면 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의 공중 항적이 이렇게 많은 벌집에 운집해는 벌떼처럼 많아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선해안 항공기도 막 층층이 엄청나게 내요. 앞으로는 이제 그 한강 주변에 UAV 같은 그 공중 택시까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항공 우주 그리고 우주에는 또 쓰레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항공 우주 작전의 그 어떤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이른바 삼축체계에 의한 대응 시스템을 초동 단계에서 직접 지휘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삼축체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들으면 삼축체계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개시되거나 임박하면 우선 미사일로 정밀 유도무기 타격을 합니다. 중요 시설들, 신경망들,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타격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겠죠. 제1단계에서 우리는 그 징후를 보면 선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쏘려고 하는 징후가 포착이 되고 확실하다. 그럼 그걸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킬체인이라고 그럽니다. 킬체인. 예. 이 단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단계면 쐈어요. 날라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방어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처럼 예, 그렇게 공중방어. 이걸 KAMD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공중에 돔을 하나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사 맞았다. 선제로 맞았다. 그러면 대량 응징 보복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육해 공 해병대 모두 압살 수준의 대량 응징 보복을 함으로써 전력을 말살시키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3축인데 1축과 2축 선제 방어 단계와 공중 방어 단계 이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전쟁 개전 초기 지휘 통제하는 곳이 바로 KAOC.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통상 미국 그 군통수권자가 오면 주한미군 격려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통상의 무게를 두면서도 상당히 한미 연합 작전의 그 중추 뇌에 해당되는 그 아주 신속 의사결정 시스템의 현장을 양국 정상이 방문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북한이나 주변국에 줬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보는. 두 정상이 거기 들어설 때 뒤에 스크린에 떠 있는 모습이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 북한에 지금 그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해서 텔이 이렇게 하늘로 쳐 있는데 아, 그 텔. 최근 사진을 딱 포착을 해서 거기 띄워놓고 있었어요. 자세히도 보셨네요. 역시 전문가들의 안목은 어떤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개되면 이 까불지 마라. 까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되고요. 그 역사적 상징성 측면에서 6.25 전쟁 발발 초기에 미군의 스미스 부대가 와서 첫 교전을 벌였던 바로 그 장소. 그렇죠. 오산. 그게 오산이죠. 오산 공군 출신들은 다 오산 작전사령부에 대한 그 직간접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오산 옆에 평택에 이제 캠프 험프리가 들어섬으로써 그 캠프 험프리 베이스 내에 기지도 있고 그런데 미군 주요 전략 자산이나 이렇게 오는 것도 다 오산 기지로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 정찰 자산 선제 타격을 하려면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감시 정찰 자산에서 징후를 포착하고 확신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것이 공군 단독이나 미 공군 7공군 사령관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위기관리 그 최고 통수권자 군지 양국군의 이런 그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위기관리실 이전에 그 시스템적인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이 그 실험이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단계가 아니고 필요시에는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핵 보유국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무모한 선제 타격이나 그런 역량을 과도하게 이렇게 우리 현시하는 것도 맞느냐라는 그런 고려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것인데 군사적으로는 그런 수단들을 먼저 선제 타격할 수도 있고 선제 방어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군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전적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있을 때는 AOC가 에어 오퍼레이팅 센터였는데 이 세상이 변하니까 에어 앤 스페이스 오퍼레이팅 센터. 언제 스페이스가 들어갔어요. 네, 한국군에 무슨 스페이스가 갑자기 많이 들어갔냐. 근데 대한민국의 역량이 그렇게 이제 일치월장하는 측면이고 언젠가는 이제 그 우주군도 만들어요. 우주하고 사이버 영역과 새로운 전쟁 도메인으로서의 그런 역량.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도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에서 제공한 그 정보에 의해서 적의 탱크나 목표물이 정확하게 찝어주는 그래서 그것이 집중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개념 이해나 이 작전적인 운영 없이 그 지상전에서도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옳습니다. 이제 우주를 도외시하고는 앞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주를 포함할 때 그 개념 속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 에어 플러스 스페이스가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이제 굉장히 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 현 정부에서 항공우주청을 새로 사천에 만드느니 대전에 만드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그 사천 지역에서 이제 우리에도 나사 같은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은 민간 분야와 정부 그도 군 또 여러 가지 인프라 R&D까지 포함해서 이 K 방산과 같이 힘을 합치면서 글로벌 국방안보 기업 또 방산 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늘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22위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비할 건 다 대비하고 또 조치할 건 다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핵무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러 무기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고심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저 이른바 그 현 정부의 핵심 인물 중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가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보는 것처럼 이미 각 분야의 시스템화돼서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경영과 이런 것이 검찰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경제나 안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영역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처럼 의외의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국가 경쟁력과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과잉 관심이 국가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주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국가 경영을 하면. 반도체도 좀 알아야 되고. 옳습니다. 검찰 법조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국 TV를 통해서 국방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식견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국 TV였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